대초의 신비를 간직한 화산섬 제주.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오름은 부드러운 곡선으로 제주 들녘을 수놓습니다. 사계절 아름다운 풍광 속에 화산섬의 신비와 제주 사람들의 삶이 담겨 있는 제주의 오름. 이제 그 오름들을 만나러 갑니다. 눈 덮인 제주 들녘에 우뚝 솟은 산봉우리가 하나 있습니다. 해발 405m의 높은 오름. 이름 그대로 이 지역 오름 가운데 가장 높은 오름입니다. 제주의 오름은 대부분 경사가 가파릅니다. 하늘도 좋고 바람도 없고. 아, 소장님. 아, 너무 힘들어요, 진짜. 아, 제주 오름 보고 다녔더니 뭐 체력 훈련이에요, 지금. 와. 하지만 오름 정상에 오르면 힘든 만큼 멋진 풍광들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정말 장관인데요? 이곳이 해발 405m 높은 오름 정상입니다. 높군요, 정말 이름처럼. 이 정상에 서면요, 제주도 동북부 지역의 오름들을 한눈에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명소입니다, 이곳이. 아, 근데 소장님, 네. 제주도 오름 있잖아요. 언뜻 보면은 뭐 일반 야산이나 언덕과도 좀 비슷해 보이거든요. 네. 어떻게 도대체 제주 오름과 일반 야산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데, 네. 우리나라에 있는 조그마한 야산들은 그냥 뭐 산의 어떤 동산? 일부이긴 하지만 네. 제주도에 있는 이 산들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무슨 의미요? 바로 이 장소에서 과거의 화산이 빵 폭발해가지고 만들어진 맞아요. 화산체. 그렇죠. 그러니 오름 정상에는 서로 다른 형태의 분화구들을 갖고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여기 이렇게 움푹하게 패여 있는 이곳이 화산이 폭발한 분화구인 거예요? 그렇죠. 바로 화산이 폭발할 때 만들어진 분화구입니다. 와. 이렇게 만들어진 오름이 제주도에는 약 368개. 아니, 제주의 오름이 300개가 넘어요? 그렇죠. 이런 오름과 같은 화산체는요, 하와이에도 있고, 그다음에 이탈리아의 뭐 시칠리아 섬에도 있고, 그렇지만은 단일 면적으로 제주도가 가장 많은 오름을 갖고 있는 곳. 네. 그것이 제주도의 가장 큰 제주의 보물이죠. 그렇군요. 네. 혜림 씨, 네? 이 돌들 좀 보세요. 오. 굉장히 붉은색이죠. 돌들이 정말 다 붉은색이네요. 그렇죠. 이 붉은색의 돌, 이 돌은 과거에 이 장소에서 화산이 폭발할 때 만들어진 돌인데요. 네. 스코리아라고 하는데 제주에 있는 사람들은 화산송이로 그렇게 부릅니다. 화산송이. 네. 그러니까 화산이 폭발하면서 그 주변에 채곡 화산 쇄설물들이 떨어져서 만들어진 산체. 제주도에 있는 대부분의 오름들은 이러한 스코리아와 같은 화산 쇄설물로 만들어진 분석구 오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화산송이들이 쌓여서 이런 오름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아, 그렇군요. 네. 아, 근데 소장님, 네. 좀 전에 그 제주의 오름이 368개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오름이 많은 만큼 볼거리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오름은 어떤 지질학적 가치를 갖고 있기도 하고 또 뭐니 해도 오름은 제주 사람들의 애환을 그대로 담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소장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다른 오름도 빨리 가보고 싶어요. 네. 그렇죠. 자, 제주의 동쪽 끝에서부터 제주의 오름을 만나 출발을 해봅시다. 그래요. 이 시간에 하나씩 출발.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네, 이번에 이 개그우먼 양희림 씨가 제주에 또 정착했다고 하시니까 의미가 있네요. 같이 다니면서.
하면서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제주도 동쪽 끝에 자리한 성산 일출봉. 해돋이 명소로도 유명한 성산 일출봉은 삼면이 깎아지른 절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역시 세계자연유산다운 변모죠. 너무 아름답습니다. 와. 아, 진짜 이야. 굉장한데요? 좋다. 올라올 때는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딱 거만세 오니까 오르죠, 예. 진짜 거만세. 듣던 대로 완전 장관이에요. 그렇죠. 이곳은 네. 해맞이로 굉장히 유명한 장소예요. 그렇죠. 얼마나 유명했냐면 조선시대 제주의 아름다운 풍광 10가지 나온 영주 10경 중에 선시. 바로 이곳이 성산 출일 영주 10경의 제1경입니다. 저 그림 사진으로 같아요. 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진만으로도 일출 겁나 멋있었거든요. 그렇죠. 분화구도 보세요. 굉장히 넓죠. 와, 분화가 엄청난데요? 이게 한 600m 자연이 정도. 빚은 예술품이에요. 600m 요? 어떻게 저렇게 네. 만들 크기가 수가 굉장히 있죠? 큰데요? 그렇죠. 그냥 오름이 갖고 있는 분화구에서 가장 넓은 규모의 분화구입니다. 이곳이. 와. 그런데 이곳 분화구에 우리 그 1970년도 이전에 이 지역 사람들은 이곳에서 소나 말을 방목하기도 하고 아. 그리고 농사를 지었다고도 합니다. 특히 그 이곳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네. 그 조선시대 제주도 목사 이형상이라는 목사가 쓴 남환 박물에 따르면 네. 이곳에 수백 그루의 감귤나무가 있었다라고 이제 기록이 있어요. 감귤나무가 있었어요. 오, 새로운 느낌이었을 아, 진짜 것 여기에 노란 감귤나무가 이렇게 가득 차 있으면 정말 장관이었을 것 같아요. 환상이기도 환상. 야, 생각만 못 해도 봐서 너무 지금은 아쉽네요. 멋져 보입니다. 근데 이 일출봉의 모습이 네. 일반 오름들하고 이렇게 달리 좀 이렇게 독특하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아까 높은 오름에 올랐을 때 네. 그러한 오름은 육상에서 화산이 분출해 가지고 화산철물들이 떨어져서 만들어진 분석구 오름이고 분석구. 또 하나는 수성 화산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성 화산체요? 그렇죠. 지하 깊은 곳에서 마그마가 올라오다가 차가운 바닷물과 만났을 때 굉장히 격렬하게 폭발하면서 화산재들이 공동으로 올라갔다가 주변에 채곡 쌓이면서 만들어진 그러한 화산재를 수성 화산체라고 하는데 예. 저쪽으로 가게 되면요 아주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궁금해서 빨리 흔적들을 가봐요. 볼 수 있는 곳인가 봐요. 성산 일출봉은 바닷속에서 폭발한 수성 화산체로 분화구 주변은 파도에 의해 침식돼 지금의 모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바닷가 쪽으로 내려가면 성산 일출봉의 형성 과정을 볼 수 있는 화산 퇴적층이 잘 남아 있습니다. 저도 많이 갔었는데 여기 보시면 한번 나중에 지층들이 가봐야겠네요. 네. 서히 쌓여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죠. 예. 화산재도 있고 화산 모래도 있고 화산 자갈도 있고 상부에는 화산탄들도 있고 아, 여러 가지가 막 있네요. 그렇죠. 마그마가 바닷물과 만나서 폭발한다고 제가 설명했잖아요. 네. 그때 공중으로 분출했던 그 분출물들이 이 주변에 떨어지면서 이렇게 켜켜이 쌓여서 지층을 이룬 겁니다. 아, 그렇군요. 굉장히 수성 화산체는 보기 드문 화산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산 일출봉은 그 내부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지질학적인 연구의 대상지가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이 성산 일출봉이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이렇게 오른 거군요. 그렇죠. 전 지구적으로 이제 수성 화산체는 굉장히 보기 드문 화산체입니다. 와. 물론 뭐 하와이에 다이아몬드 헤드 같은 그런 수성 화산체가 있지만은 우리 제주도에는 성산 일출봉 외에도 또 다른 수성 화산체들이 많이 있답니다. 여기 말고 다른 데 또 있다고요? 그렇죠. 저쪽에 보이는 우도. 우도가 수성 화산체예요. 우도? 예. 그리고 혹시 삼박산 밑에 용머리 해안 가보셨나요? 용머리 해안도 수성 화산체. 그리고 그 건너편에 송악산 하부에 수성 화산체 그리고 제주도의 가장 서쪽 끝에
수월봉도, 수성. 정말 아름다운 비경들이 와. 있잖아요. 이 세계적으로 수성 희귀한 수성 화산체가 제주도에는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이렇게 그 오름은요, 굉장히 많은 지질학적 가치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름이 지질학적 가치 외에도 특별한 가치를 갖고 있는데요. 제주도에만 분포하는 특별한 숲이 있어요. 특별한 숲이요? 그렇죠. 궁금하시죠? 궁금해요. 가볼까요? 그 숲은 안 올라가도 되는 거죠? 그렇죠. 빨리 가요. 빨리 가요. 그런데 더 올라가면 이제 다리 풀리거든요. 이제 숲은 좀 성산 편안하게 일출봉과 함께 걸어가세요.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된 또 하나의 오름이 있습니다. 선흘리 오름. 검은 오름. 네. 온통 숲으로 덮여 있어 검은 오름이라고도 불립니다. 빛이 나무 사이로 들어와서 오름으로 오르는 등반로 주변은 조림된 해송과 삼나무들이 울창해 일반 야산처럼 평범하게 느껴지는 오름입니다. 해발 465m 검은 오름의 정상. 정상 안쪽엔 커다란 분화구가 자리해 있습니다. 하지만 분화구 역시 숲이 우거져 다른 오름의 분화구와는 달리 평범해 보이네요. 저희가 이 성산 일출봉에 갔을 때는 그 오름 모습이 굉장히 이렇게 웅장하게 이렇게 좀 예뻤잖아요. 그렇죠. 뭔가 되게 웅장하고. 근데 여기는 좀 그냥 평범한 좀 야산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여기가 어떻게 그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과거에 검은 오름 분화구에서 어마어마한 용암이 분출을 하면서 저 동북 방향으로 길게 흘러가면서 12개의 크고 작은 용암 동굴을 만들었는데 아, 그중에 당첨을 동굴과 용천 동굴은 그 자체는 용암이 흐르면서 만들어진 용암 동굴이지만 그 내부에는요, 석회암 동굴에서만 볼 수 있는 굉장히 아기자기한 석회 생성물들로 가득 차 있는 공간인데 이러한 모습들이 전 세계에서 보고된 것은 오로지 제주도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한 수많은 용암 동굴을 만들어낸 그 근원지로서 검은 오름이 굉장히 특별한 가치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지표에서는 또 굉장히 특별한 선물, 특별한 숲을 만들어냈어요. 땅 위에요? 그렇죠. 그거 무슨 선물인데? 거기가 뭐예요? 용암이 흘러내리면서 만든 또 하나의 예술작품 곶자왈. 곶자왈. 숲이군요, 숲. 그렇죠. 빨리 그곳을 가봐요. 제가 안내를 하겠습니다. 네. 가보시죠. 가요. 검은 오름 분화구 안은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름이 만든 숲, 곶자왈. 곶자왈은 분화구에서 분출한 용암지대에 나무들이 자라면서 생긴 원시림입니다. 아, 정말로 나무들이 바위에서 이렇게 자라나네요. 잘 보셨습니다. 네. 전부 바위 덩어리. 그리고 그 위에 자라는 나무들. 근데 바위에서 어떻게 그 영양분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위가 풍화되어서 잘게 부서진 것을 우리는 토양이라고 한다면 네. 곶자왈에서 자라는 나무들은 바위 속에서 그 영양분을 빨아들이면서 성장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위에서 영양분을 이렇게 흡수해서 자라나는 그렇죠. 거예요? 바위에도 충분한 영양분들이 있죠. 정말 신기한데요. 네. 곶자왈에는 또 굉장히 특별한 공간들이 또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그 공간이 어떤 곳인가요? 잠시만 좀 와보세요. 자, 이쪽을 보세요. 오, 뭔가 이렇게 수증기라고 해야 되나? 뭐가 올라오는데요? 뭐라 올라오죠. 네. 연기처럼 예. 쭉쭉쭉 올라오죠. 와. 곶자왈에 겨울이 되면요. 네. 대류 현상 때문에 밑에 있던 공기가 위로 쭉 올라오면서 연기처럼 보이는 건데 네. 이렇게 지하에 있는 공기가 지표로 흘러가는 그런 공간을 우리나라에서는 풍혈이라고 부르는데 풍혈. 제주도에서는 숨골이라고. 그렇죠. 우리 제주의 숨골이죠. 숨골. 곶자왈. 그래서 허파. 숨골이 있는 지역이라는 것은 그 지하에 동굴이 있거나 지하수가 있을 때
이렇게 연중 계속해서 습도, 높은 네. 습도를 지표로 이제 방출을 시키죠. 아, 습도를요? 상대적으로는 그 지질학적으로 수많은 습도가 정말 바위틈 복잡한 사이로 동물이죠. 공급이 되면서 나무 뿌리에게 전달이 되고 수분을 흡수하는 거죠. 아, 그래서 이렇게 자랄 수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특별한 제주의 보물입니다. 아, 진짜 보물이네요.